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8강이 되겠습니다. 자, 8강에 다룰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절대 연령.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잠깐 복습을 좀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배웠던 게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상대 연령. 그죠? 자, 누가 먼저 생겼지? 누가 나중에 생겼지? 누가 선배야? 누가 후배야? 그죠? 누가 나이 많습니까? 어떤 지층이 나이가 적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지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암석 같은 것들이. 자, 이랬을 때 이 지층에 이 진짜 나이가 있잖아요. 너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었을 때, 자, 그래서 절대 연령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 진짜 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진짜 나이. 지층이 생성된 시기가 정확히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나이를 어떻게 할까? 지층의 진짜 나이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발달을 할 거예요. 그죠? 발달하다가 우리는 이제 어떤 원소를 좀 알게 됐냐면, 원소들 중에서 원자핵이 좀 불안정한 원소가 있어요.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건 방사능을 방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예요. 방사능. 오이 무서워라. 그죠? 자,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데, 방사성 원소 중에서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동위원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지적인 영역을 쫙 확장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어떤 부담 느끼지 말고. 자, 어쨌든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소다. 방사능을 방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원자핵이 불안정하다. 원자핵에 이렇게 양성자가 많거나 혹은 중성자가 많은 경우에, 양성자가 많아도 불안정하게 되고 중성자가 많아도 좀 불안정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가 같은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 있었지만 어떤 거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라늄. 그죠? 우라늄. 우라늄 원자 번호가 92번이에요. 그래서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성자가 92개. 수능에는 안 나와요. 내신도 안 나오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 자, 근데 보게 되면 질량수가 얼마인가 했더니 238하고 235가 적혀 있을 거야. 그죠? 자, 238 혹은 235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다. 즉 양성자 수는 같다. 하지만 들어있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가 달라요. 됐죠? 그죠? 자, 그런 원소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동위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동위 원소들 중에서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떠냐면 원자핵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원자핵을 안정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우라늄 같은 것도 좀 써볼게요. 우라늄들. 원자핵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 원자핵에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것들이 뭐로 변한다? 납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라늄 같은 것들, 이렇게 불안정한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부르게 되고, 자, 우라늄이 원자핵 속에서 양성자, 중성자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원소가 되는 거죠. 이 납 같은 것들은 방사성 원소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원소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자, 우라늄은 불안정해서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그지?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방사성 원소라고 부르게 되고, 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 생성되는 원소다. 생성원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런 거에 우리 이제 이름을 좀 붙일 건데, 이 방사성 원소를 우리가 부모 원소라고 해서 모원소라고 부를 거야. 모원소. 자, everybody say 모원소. 됐죠? 모원소. 자, 그럼 생성원소는 뭐가 될까? 그렇지. 자식이죠? 자원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모원소, 자원소. 자, 그런데 이런 방사성 원소가 자, 처음량이 얼마? 100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 그럼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처음량이 100이었었지만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그죠? 자, 방사성을 방출하면서 양이 50으로 이렇게 줄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때 이렇게 100에서 50으로 양이 주는데 걸리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반감기라고 부른다. 자, 뭐라고 부르자고요? 반감기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 반감기. 자, 그런데 이게 반감기가 일정이에요. 일정.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100에서 얼마? 그래, 50이 됐잖아. 이것도 어때? 처음량의 절반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50에서 25로 줄어들 거야. 자, 50에서 25도 절반 맞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반감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100에서 50이 되는데 2억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지 50에서 25가 되는데도 얼마? 그렇지 2억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야. 똑같이 2억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별로 놀랍지 않구나. 자, 25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5g으로 변했다. 예를 들어서 이때도 얼마? 2억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자 반감기가 양에 무관해요. 100에서 50이 될 때 2억이 걸렸다면 50에서 25가 되는데도 2억이 걸리는 거고 25에서 12.5가 되는데도 2억이 걸리는 거야. 심지어 두 개가 하나 되는데도 얼마 걸린다? 2억이 걸린다. 이런 재미난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더불어 이런 것들이 그지 이 암석이 암석 속에 광물 같은 게 들어있는데 광물 속에 이런 방사성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게 추웠던 시기를 지낼 수 있겠죠. 빙하기라고 하는 것들. 혹은 따뜻했던 시기 간빙기를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있어서 거대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지표 쪽에 있어서 압력을 거의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반감기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다?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감기. 무조건 그냥 처음 갖고 있는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온도라든지 혹은 압력이라든지 혹은 양이라든지 질량 이런 것들이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늘 반감기의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암석 속에 방사성 원소가 처음 얼마가 있었고 현재 얼마가 있었냐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그 암석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우라늄이 얼마 있었다? 100이 있었는데 이 우라늄에 의해서 태어난 납이라고 하는 원소는 0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라늄이 50이 됐다. 해줄 수 있죠. 그럼 우라늄이 다른 걸로 변했다는 얘기야. 납으로 납이 얼마가 생겼다? 50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라늄이 또 50에서 25가 됐어요. 자, 간다. 그럼 납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75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건 좀 계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우라늄이 12.5로 줄었으니까 납은 얼마가 된다? 87.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자, 처음 암석이 생성됐을 때 우라늄이 100이 있었는데 현재 얼마 있어? 12.5가 있어. 근데 그 녀석의 반감기가 2억이야. 그럼 이 지층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게 되면 100에서 50이 될 때 그죠? 한 번 반감된 거잖아요. 한 번. 50에서 25니까 두 번. 그리고 현재 12.5라면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친 거잖아. 그럼 암석의 나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억이 3개 지났다 이런 얘기니까 6억 살. 이해되시죠? 정의할 수 있겠죠? 정의해볼게자. 그래서 암석의 우리가 절대 연령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암석의 절대 연령은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방사성 원소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감된 횟수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암석의 진짜 나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좀 했듯이 자, 좀 전에 했던 게 반감기가 2억이었는데 반감 횟수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6억 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건 반감 횟수 같은 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렵진 않아요. 자, 퍼센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 반감기를 1회 거쳤어요. 반감기를 2회 거쳤어요. 반감기를 3회 거쳤어요. 먼저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반감기를 1회 거쳤어요라고 하는 건 처음 양이 절반이 됐다는 얘기니까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 양의 몇 퍼센트가 50%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자, 두 번 거치면 얼마가 되죠? 그래요, 25%. 세 번이면 12.5%가 된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케이. 자, 그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겠지. 처음 양이 얼마였어? 100이었는데 지금 50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바로 2분의 1. 처음 양의 2분의 1이 남았다는 건 반감기를 한 번 거쳤다. 자, 처음 양의 4분의 1이 남았어요. 반감기 몇 번? 2번. 처음 양의 오케이 됐지, 그지? 8분의 1이 남았다면 몇 번? 3번을 거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반감 횟수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반감기를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처음 양의 절반이 된다 걸린 시간을. 자, 그 위에 몇 번이 반감이 됐는지를 찾으시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지층의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층의 절대 연령을 알면서 과거 몇억 년 전에, 과거 몇십억 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따라올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들. 자,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좀 좋은데 약간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한번. 자,
근데 이 경우 보니까 처음에 100이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반감기를 한 번 거치고 나니까 자, 방사성 원소가 50이 됐고 그 다음 그걸로 인해 생성되는 원소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50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좀 비교할 수 있냐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이 양을 비교할 수 있을 거야. 모원소와 자원소. 자, 이때는 50과 50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1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뭐죠?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었다는 건 반감기를 한 번 거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두 번 거친 걸로 가볼게. 100에서 50이 됐고 50에서 25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생성원소는 얼마가 있다? 75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대3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세 번 거쳤어요. 12.5가 되고 87.5가 됐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1대? 시간 걸리십니까? 아니지. 1대 7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1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체가 두 개인데 지금 방사성 원소가 그 중에 하나다. 2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뜻은 뭐가 될까? 전체가 4개인데 현재 방사성 원소가 하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이건 1대 7이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8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전체가 8개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는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로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한번 연습 다시 해볼게요. 그럼 반감을 한 번 거쳤으면 뭐라 그러죠? 1대1. 두 번 거치면 1대? 그래, 3 됐지, 그지? 세 번 거치면 1대? 8이 아니라 얼마? 7.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반감했으면 정확히 우리가 구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암석의 나이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다. 지층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내용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이 정도.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아까 보니까 우리는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 방사성 원소를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납으로 변해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라늄과 납의 이 전체 원소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자, 처음에 우라늄이 100이었을 때 납은 얼마였었다? 100이었을 때 0이 됐다. 그럼 전체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00이 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우라늄이 50이 됐는데 그렇죠. 납도 얼마? 50이 생겼으니까 역시 전체 합은 얼마가 돼? 100이 된다 이런 얘기네. 자, 그럼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우라늄이 25로 줄었더라고 하더라도 우라늄이 다른 원소로 변하는 거니까. 그지? 그게 얼마? 75.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0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 자, 그럼 마지막에 또다시 12.5로 줄었을 때 납이 얼마가 돼요? 87.5니까 역시 전체가 얼마야? 100이잖아요. 눈치챘죠? 그래요. 자,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원소로 생성이 되는 거죠. 모원소가 자원소가 됐을 때, 이때, 자, 조심할 건, 이렇게 모원소와 자원소의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한 특징을 갖는다. 전체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냥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그냥. 자, 처음에 우라늄이 얼마 있었다? 그래, 100g이 있었다. 암석이 생성이 될 때. 자,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현재 오케이 됐지, 그지? 우라늄이 얼마가 있냐고 했더니요, 오케이 됐지, 그지? 자, 우라늄이 얼마가 있냐고 했더니, 자, 우라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납이 얼마? 87.5g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암석이 생성될 때 납은 얼마였었다? 0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주자고요. 그러면 암석이 생성될 때 우라늄이 100, 납이 얼마가 돼? 0이니까. 생성될 그 당시 합이 얼마였어요? 100이었다 이런 얘기고. 현재 납이 87.5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오케이. 우리 이 우라늄의 양이 12.5가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더하면 10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몇 번 반감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반감기를 이용하게 되면 암석의 나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교재를 좀 보시게 되면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 뭐 235도 있고 238도 아까 있었잖아. 그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다고 하더라도 뭐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게 되면 반감기가 다르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험 문제 주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그 문제 안에서 반감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만 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교재에 계신 분들은 80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80쪽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운 암석들이 몇 종류가 있냐면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마그마가 식어 굳은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불러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암석이 온도, 열받거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걸 이제 변성암이라고 부를 거고, 또는 퇴적물들이 쌓여서 암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퇴적암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암석은 성인에 따라서, 생성 원인에 따라서, 성인에 따라서, 생성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연령은 이 모든 암석에서 다 측정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한 가지 조심할 건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변성암도 가능해요. 변성암도. 자, 화성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마그마가 식어 굳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그마가 식어요. 식으면서 때 뭘 만드냐면 오케이, 천천히 광물을 만들 거야. 그래서 마그마가 식을 때,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을 만들 때, 그죠? 그때 광물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화성암의 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암 같은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게 되면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을 만드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뭐 쉽게 화성암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변성암이라고 하는 건 변성됐으니까, 그지? 무슨 시기를 알려줄까? 그렇지. 변성돼서 변성암이 됐던 시기. 변성돼서 변성암이 됐던 시기. 원래는 어떤 암석이었겠지. 그런데 열을 받거나 압력을 받아 변성이 되면서 변성암이 됐을 거야. 그래서 이때는 변성암은 변성된 시기를 알려준다. 변성된 시기에 결국 변성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얘인데 이 퇴적암은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게 좀 고민스러워요. 퇴적암은 고민스럽다. 자, 힘들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퇴적물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퇴적물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모인 퇴적물들을 보게 되니까 자, 지표에 있던 것들이 풍화되고 침식되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이 녀석은 뭐니? 선캄브리아 시대 때 암석이었대요. 선캄브리아. 아주 오래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10억 년 전에 암석이 풍화되고 침식돼서 지금 운반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떠냐면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었는데 이게 부서지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는 1억 년 전인데요. 저는 오케이 됐지, 그지? 5억 년 전에 오케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풍화되고 침식돼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때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퇴적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하나의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의 나이가 제각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퇴적암은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층을 연구할 때 퇴적암을 가지고는 절대 연령을 측정하지 않는다. 화성암과 변성암을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오케이. 퇴적암은 주로 어떤 걸 연구했었죠? 그치, 상대 연령이잖아. 누가 먼저 쌓였고 누가 나중에 쌓였는지. 수평퇴적, 지층누중, 부정합, 관입, 동물군, 천이 같은 것들,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자, 우리 반감기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반감기. 자, 그런데 살짝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로 끌고 와볼게요. 반감기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오케이.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반감기가 좀 틀려요. 우리가 앞에 페이지 78페이지로 가면 알 텐데 반감기가 45억인 친구도 있고 반감기가 쉽게 말해서 5,700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아주 긴 원소도 있고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원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반감기가 짧은 원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자, 탄소는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자, 탄소인데 질량수가 얼마? 14인 탄소예요. 자, 이 녀석은 반감기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5,700년 정도가 돼요. 5,700년. 자, 5,700년이면 짧은 거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친구 있는데 우리 지구가 탄생한 게 지금부터 한 46억이에요. 46억.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46억이라는 돈인데, 그지? 거기서 5,700원이라는 돈은 그렇죠. 딱 큰 돈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5,700이라는 숫자는 그닥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역사라는 그 규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기가 긴 원소와 짧은 원소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떠냐면 자, 비교적 아주 긴 지질 시대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최대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떻죠? 그렇죠. 긴 게 좀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긴 원소는 아주 길었던 지질시대, 시대의 시간 규모가 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유리하고
반감기가 짧은 것들은 어떻다? 그렇죠. 짧은 시간을 측정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긴 친구들은 어떻죠? 천천히 반감되는 거니까. 그치? 천천히.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이 짧은 경우는 팍팍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짧은 시간을 측정하는데 반감기 아주 긴 걸 측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줄긴 줄었는데 과연 얼마나 줄었냐 이렇게 좀 어떨까? 어렵잖아요. 간단한 얘기니까. 반감기가 긴 친구들은 긴 시간을 측정을 하자. 반감기가 짧은 친구들은 짧은 시간을 측정하자. 특히 요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누가 있었죠? 탄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700년이다. 짧다 보니까 지질 취재 중에서도 가장 최근 것들 뭐 이 정도를 갖다 우리가 연구하게 되고요. 혹은 뭐 여러분들 아마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알 거야.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나 이런 것들? 인디아나 존스. 거기서 다루는 것들이니까 이제 고고학 같은 것들로서 거기서 다루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없으셨죠, 그죠? 절대형은 비교적 뭐라 그럴까? 문제는 좀 뭐라 그럴까? 다양하고 좀 어렵게 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사실은 딱 정형화돼 있어.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정도의 내용만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뭐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지층을 봤을 때 지층의 선후 관계는 주로 퇴저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7강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8번째 8 절대 연령 파트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나이를 좀 알고 싶은 거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경우에 정확한 나이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퇴저감부터 집어넣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구상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겼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개념 확인하기 문제 한 2문제씩 있잖아요. 그죠? 페이지당.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거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이제 지질 시대, 환경이 어땠었고 어떤 생물들이 뭐 지구의 역사를 갖다 담당했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믿고요. 그죠? 건강 항상 유념하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